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4일 금요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재판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졸고 있고 김동연 판사는 그런 이재명을 두둔하는 참 보기 드문 희한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누가 판사고 누가 피고인인지도 모를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김동연은 이재명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판사입니다. 명백하고도 차고 넘치는 위정교사 혐의조차도 무죄를 선고했던 그야말로 개판사가 바로 김동연입니다. 김동연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해오면서 이재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정에서 조퇴를 하고 마음대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심지어 공범관계인 정진상이 구속 중에 재판정에 나왔을 때는 재판정에서 공범을 한번 안아보자, 이런 요구까지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위정교사를 무죄로 해달라니까 무죄로 선고해주기까지 했죠. 위정교사 혐의 무죄 선고는 사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고였습니다. 그런 재판을 했던 김동연이 어제는 코미디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변호인들의 신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일 재판을 하다 보면 졸릴 수도 있고 졸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졸더라도 좀 표시 안 나게 졸고 조심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과 정진상은 아예 대놓고 졸았다는 것이 재판을 직관한 유튜버 백브리핑 백광현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백광현 씨가 재판 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재판정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후 3시 57분께 유동규 씨가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이재명 조는데요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김동현 판사가 허허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왜 지적 안 하시나 했어요, 이 말이죠. 근데 재판하다 보면 근데 유동규 증인도 재판 중에 잤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는 저는 잤지만 재판장한테 혼이 났습니다. 저는 자면 판사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동현이 혼났던 거 압니다. 그때는 코 골다가 혼났다면서요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유동규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재판장끼리 다 듣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치 이재명이 피곤해서 조는데 주무시게 그냥 두세요,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아니 재판장이 돼서 자기 재판정에서 잠자는 피고인에게 저렇게 너그러울 수도 있는 걸까요? 오히려 잠자는 피고인을 감싸주는 모습이죠. 이재명이 재판정에서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얼마나 웃었고 판사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 4건의 혐의를 합치면 수십 년형은 좋게 선고될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에서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의 행동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조만간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대장동 재판 김동연 판사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형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졸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깨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광주 집회를 보고 나면 아마 이재명 잠이 화들짝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재명이 재판정에서 졸음이 쏟아진 것은 어쩌면 밤잠을 설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다가오고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자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 비주류들은 일제히 도전을 하고 있고,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나면 아마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동연은 마치 이재명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유동규 씨에게 조는 거 그런 거 지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김동연을 아예 집안에 두고 부리는 머슴같이 여기고 있고, 김동연은 이재명을 상전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동연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오른팔인 정진상에 대해서도 너그럽기 거지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증인을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보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동연은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속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으로 퉁치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진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해 6월에도
자정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밤 1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지적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동연은 이런 전례를 지적을 하면서도 이번에도 경고적 차원이라면서 과태료로 대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차례 경고를 했으면 당연히 다음에는 보석을 취소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김동연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다 해라, 이렇게 봐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정진상은 변호인을 통해서 대장동 재판 정인을 접촉하고도 이를 4개월 동안 재판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니던 지중해라는 유흥식당의 종업원 A씨가 지난해 9월 이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이 끝난 뒤 정진상 측 변호인이 정인과 전화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A씨가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서 유동규 씨가 100억 원을 벌어줄 테니 자기 보고 보관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변호사가 밝혔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법무법인 이름부터 변호사 이름까지 A씨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김동연은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정진상은 사건 관계인들과 일체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음에도 A씨와 연락을 취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협박이 갔을 수도 있다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00억 원을 얘기했다는 그 시점엔 A씨는 이미 그 지중해라는 유흥주점을 떠났을 때인데 그런 거짓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했는데 이는 또 다른 위정교사가 분명하지만 김동연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연은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면 누가 판사고 누가 피고인인지 모를 행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야 김동연, 그러고도 네가 판사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동연이 사질러 놓은 위정교사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1심이 선고된 이후 서울고법 이창형 판사에게 재판이 배당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성한 부장판사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서울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 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이 또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 항소심은 지금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갱신 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는 만큼 첫 공판 준비기일인 내달 11일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시간 끌기가 불가능한데 재판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